오늘 불가피에 모셨습니다는 장병환 당자위원장님 이름이 제일 깁니다. 상임위원 중에서 산업자원통상 중소센터님하고 계신데 지역구 이름이 제일 깁니다. 제가 이름을 다 못 붙여주는데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국회의원님 15자입니다. 그럼 일단 한 개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뭘 것 같습니까? 제 계산입니다만 오늘 포럼 이름이 무지하게 깁니다.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어디에 와 있나 일자리는 괜찮은가 물음표까지 24개 경쟁력 연구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나라 수출이 이만큼 잘 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그 수출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논의하게 되었고 그 모임이 점점 확대가 돼서 국가 경쟁력 연구회 모임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경영자 간의 교류 활동의 사항을 저희 포럼이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단체들과의 교류 활동을 통해서 정책 수립과 기업 경영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향후 협업을 항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다양한 산업 정책에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차기 연구 경쟁력 연구회는 1998년 IMF 관리 체제 당시에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고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과 그 기업에 있는 특히 종합상사에 있던 분들이 뭉쳐서 돌파를 좀 어떻게 해나갈까를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서 그런 수많은 활동을 해 왔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런데 이제는 우리 경제가 또 다른 도약을 위해서 이 연구회를 공식적인 모임으로 만들고자 컨센서스가 생기면서 오늘 이런 글로벌 산업 경쟁력 포럼을 확대 개편해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GDP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 이 비중이 1.4%에 불과했다는 걸 잘 고려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도 경쟁력이 엄청 높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자연적인 규모라면 세계시장 점유율이 한 2% 돼야 되는데 4%까지 된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인들께서 그동안 정말 많은 고생을 해주셨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는 이러한 것에 만족하기 어려운 시대적 전환기를 맞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중국이 자동차, 철강, 조선, 반도체 대규모 시설 투자하면서 과잉 공급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돼 있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라든지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미국, 독일에서 다시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회복을 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게 될 것인 것도 큰 문제가 될 걸로 보이고 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내 복지 및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확산 이것도 계속 미뤄둘 수는 없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에는 부담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낮은 생산성, 제가 생산성 요금 통계를 보고 놀랐는데 아직도 생산성이 낮더라고요. 높은 생산 요소 비용 등으로 가격 경쟁력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기술과 품질로 승부를 걸어서 우리의 상품의 가치 경쟁력을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경쟁력 포럼은 기업과 정부 옆에서 우리의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로 제고되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해갈 생각입니다. 산업경제가 하실 분들이 너무 많으시네요. 그래서 더 축하의 마음이 듭니다. 아마 지금까지 그 경쟁력 연구회 여러분들을 제가 과거에도 여러 분 뵌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다시 한번 한 단계 레벨업 해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우리 기업 경쟁력 수준에서 국가 수준에서 이제 글로벌까지 이렇게 크게
도전하는 것이 정말 축하스럽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한 것이 지금부터 40년 전이더라고요.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종합무역상사에 제가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무엇을 팔았냐면은 카시오라고 말이죠. 일제 카시오라고 하는 이 계산기, 전자 계산기를 우리가 조립을 해가지고 그것을 수출을 했어요. 조립을 해서 그리고 무슨 뭐 헤어 드라이어라든지 뭐 아주 사소한 제품을 전자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조립해서 팔았는데 그때 부품도 우리 스스로 조달을 하지 못하고 부품까지 가지고 와서 그냥 이제 인건비만 이제 우리가 챙기고 이렇게 했던 시절이니까 지난 40년, 50년 동안에 우리가 이룩한 성과라고 하는 것은 뭐 아무리 이 자부심을 가져도 지나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과거에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성과를 냈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본뜨고 거기서 그 사람들의 역할을 대체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뭐 유식한 말로 패스트 팔로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남들 하는 거 우리가 그거 보고 빨리 베껴가지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패스트 팔로워로서 지금까지 우리의 역량은 정말 세계 최고다 이렇게 저는 잡았습니다. 이 절벽을 뛰어넘을 단단한 각오를 하고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만든 노력을 하자. 그러므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퍼스트 무버 앞장서 가는 그래서 중견국들이 우리를 뒤따라오는 이제 그런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대한민국 경쟁력 파이팅! 포럼 나가자! 자, 대한민국 경쟁력 파이팅! 나가자! 나가자! 됐습니다. 카메라 봐주세요. 자,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쟁력 파이팅! 앞으로 나가자! 포럼!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황경철 의원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하고 귀한 행사에 와서 축하 인사를 전하게 돼서 무엇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만기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국가경쟁력연구회가 이제 사단 법인으로서 출범하게 돼서 너무 아마도 그 정만기 회장님이 정부에서 청와대 또 차관으로서 재직하시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으셨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국가 발전 또 산업 발전을 위해서 더 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단법인을 출범시키고 여러 좋은 회원님들을 규합하고 이런 조직을 만들게 된 것을 너무나 열심히 나와서 많이 배우고 또 조금이나마 제가 심부름할 게 있다면 심부름 열심히 하는 우량 회원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제가 이 서울에서 얻게 되는 이런 고마움들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지친 몸을 쉬러 혹시 저희 지역구인 강원도 홍천 천안하천 양구인제를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편안한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탬이 되도록. 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장병환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는 일자리입니다. 저희 이런 행사 오면 항상 저희 사무관들이 이렇게 몇 페이지 써주거든요. 근데 그 옆에 우리 최수규 중기부 차관께서 오늘 그 보고 읽으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30초만 간략하게 얘기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 저희 실무선에서 이렇게 써준 단어 중에 제 눈에 제일 크게 들어온 거는 사실은 사단법인이라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 정만기 회장님, 저희 차관님
뭐 많이 말씀들 해주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획실에 있을 때 제가 국장이었고 우리 차관님이 실장이셨습니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국회 업무, 뭐 산하기관 관리, 조직 뭐 이런 걸 하는데 제가 가보니까 희한한 일을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식으로 산업경쟁력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담당 과장이 한 일주일에 2번씩 조찬회의 가자마자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뭐 취지는 알았는데 그거를 뭐 산업정책실에서 해야지 왜 기조실에서 그걸 하지 이랬더니 그 직원들이 그랬습니다. 아, 우리 실장님이 산업경쟁력 실장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굉장히 의아하면서도 그런 열정 같은 거를 좀 느꼈고요. 그게 오늘의 많은 뭐 회원님들의 그런 서포트가 있으셔서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우리 정광희 회장님이 그 경쟁력이라는 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좀 집착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애정 그런 게 있다는 생각. 여기 뭐 기업에서도 많이 와주셨지만 굉장히 산업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하는 시기이고 사실은 저희가 외부에서 그 경제인 단체에서도 많은 얘기를 듣고 또 R&D 관련된 기관에서도 많이 듣지만 지금 말씀하신 어떤 글로벌 차원의 산업 경쟁력이라는 어떤 응집된 목소리를 좀 받을 채널이 사실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요. 뭐 진짜 민간에 좀 장기적으로 훌륭한 싱크탱크로 좀 커나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요. 저희 정부에서 특히 산업부에서 고민하는 이슈들을 좀 같이 좀 고민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많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고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2달 전에 정만기 차관님이 퇴임하실 때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제 저 그만둔다고 해서 축하드립니다. 저는 1월 달에 그만뒀었거든요. 한 6개월 놀아보니까 이 살도 찌고 이 월급도 많이 주고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만기 차관님 드린 말씀은 모든 걸 잊어버리시고 사모님하고 여행도 좀 하시고 골프도 좀 열심히 치라고 하셨는데 그새 2달도 안 돼가지고 벌써 코로나를 만들어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공무원 출신 아니신가.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26일 날 출범을 했고요. 저희가 맡은 업무는 이제 혁신센터를 구축하는 문제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산업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중소벤처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도 많이 신경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스템이 역량이 부족한 데다가 시스템의 비효율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우하방의 이 트렌드를 우상방으로 돌려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기가 참 어렵게 되겠다. 그 문제들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양극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10대 그룹 위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반도체 위주로 성장, 경제가 발전하는 이런 착지 현상도 생기고 있죠. 똑같은 용어인데 AI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인데 한국에서는 올 봄 내내 조류 인플루엔자로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가 고민하는 건 조류 인플루엔자 북한의 미사일이 돼버린 이게 우리 지금 고민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이었습니다. 노인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가 되고 젊은이들의 그 헬조선이란 What were you doing last month? What are you doing now? No Vanderbilt. This train makes hay. So stop forgetting to buy your blades every month and start deciding where you're going to stack all those dollar bills I'm saving you. WeAreDollarShaveClub.com and the party is on. 배조씨가 기막히다는 칭찬과 함께 로봇을 만든 한국업체의 감사 인사까지 전하면서 우리나라 로봇 기술에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로봇이 두 팔을 치켜들어 상하 좌우 자유자재로 팔을 움직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몸짓 하나하나가 위차관에 앉은 조종석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조종석에 앉은 사람은 아마존의 창업주 바다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 해운회사 보면은 세계 해운회사 두 번째는 사방 어디 둘러봐도 바닷물 한 방울도 보이지 않는 스위스에 있습니다. 바다가 없다고 해운업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건 아니죠. 기업이 있으니까 페이스북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기네 사원같이 쓰는 건데 어설픈 기획보다 그래도 일단 저지르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논의의 출발점은 우리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고민을 쏟으면 경쟁력 포럼이 훨씬 유용한 성과를 낼 걸로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영국의 그 액센츄라는 이제 그 230개 정도 되는 그 4차 산업 관련된 회사들을 집중 육성을 하고 투자를 하는 투자 회사에 지금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산업 경쟁력 포럼이 어떻게 해외 쪽하고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방안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기원은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아이폰이 처음에 2007년도에 출시가 됐을 때 아이폰에 사람이 열광을 했잖아요. 사실 아이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폰에 내재되어 있었던 앱스토어 이게 하나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주면서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패러다임이 점점 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소비자 중심.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피어 투 피어라고 그러거든요. P2P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소비자가 직접 디자인을 하고 소비자가 소비자를 찾고 그 안에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내는 이 중심축들이 점점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갑작스럽게 세계에 나와서 우리는 정말 일을 많이 합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일주일에 한 60시간 이하로 일하신 분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거의 그 이상 일을 하시는데 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 스타트업 일주일에 평균 제가 알기로 50시간 이상 일을 안 합니다. 철저하게 주말에 시간을 보내고요. 그 얘기 잘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 애들 있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날 무조건 다 쉽니다. 심지어는 TV도 안 돼요. 투자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이하는요 투자할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R&D. 그래서 겨우겨우 이렇게 마진 남고 이렇게 견디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어떻게 중장기 전략을 로드맵을 만들어서 도와줘야 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는 이러한 어떤 요소 기술들이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고 이 정부가 또 이러한 회사들이 마음껏 규제하고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 어떤 위기감을 좀 완화시켜서 이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테스트 샌드박스를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회사들이 이 마음껏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플랫폼을 깔아주고 단순히 몇 천만 원 시드머니를 주고 그 시드머니가 어디 협회 가가지고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회사들이 나중에 다른 데서 민간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게끔 매출을 일으켜주게끔 하는 것들이 바로 지자체라든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 모든 기술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시장 위주로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논의도 저희 이 포럼 내에서도 그런 새로운 기술 가지고 어떤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시장 움직이는 건 시장이고 시장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마켓 인텔리전스 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앞으로 미래에 개인 소비, 개인 성향을 나타낼 것인가 또 그걸 위해서 어떤 그런 트렌드가 가져가 있으면 미리 저희가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는 시장을 움직이는 포트라 입장에서 4차 산업을 대비하고 그러고 이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가치 경쟁을 높이고 글로벌 일자리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2세대, 3세대들이 아직 그렇게 스타기업이 나오는 걸 저는 못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너무 이제 그런 벤처 정신이나 기업가 정신이 우리 사회에서 없어졌다는 거죠. 왜? 너무 실패하면 개인한테 너무 치명적으로. 많은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모든 개인 연대 보증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엑시스를 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럼 다른 누군가가 사실은 개인과 법인은 전혀 다른 건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기업 인프라가 산업 경쟁력 높여주는 그런 것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데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있는데
최근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연대도 좀 없어진 거라서 사실 기대를 해보는데 이 부분이 정말 없어져야지 정말 질 좋은 창업을 할 수 있고 또 질 좋은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을 하면서 사실 저는 아프리카에 122개의 세계 도시들이 모여서 혁신적인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문제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그것에 대한 분석 또는 인공지능에 의한 분석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들을 최적화된 결정을 내려서 다시 현실 세계를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그런 식의 가상과 현실의 융합된 스마트 도시를 추구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제일 중요한 것이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스마트 도시로서 이전의 효율 중심에서 혁신으로 나가는 그런 그 경쟁력을 구축되는 그런 도시를 그런 상황을 보면 지금 쭉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정부가 뭘 주도를 하냐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총력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지금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대기업 중심 경제가 이제는 중소벤처 중심의 혁신 경제로 거듭나야만이 되는 상황이고 중소벤처가 갖고 있는 현실 어려움 이것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고 우리가 이 위기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지 이거는 정말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략은 민간 주도고 정부는 총력 지원입니다. 그리고 우선 지금 당장 해야 될 사람 육성부터 시작하고의 소통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런 축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민간의 시민들 그리고 산업계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플랫폼에서 의견을 제시해 줘야만이 공공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공공은 데이터도 그렇고 또 어떤 권한도 그렇고 규제도 그렇고 전부 그걸 자기 어떤 굉장히 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이제는 그 틀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정부 입장을 말씀 안 드리고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 왜 영국에서 일어났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단순히 그게 그 터빈 기술이라든지 방직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당시 기술로 보면 오히려 프랑스가 훨씬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군력도 강했습니다. 근데 영국에서 일어난 이유는 영국이 명예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중산층이 발달하고 부가 퍼지면서 임금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원래 있는 기술인데 그걸 좀 더 응용해서 상용화하는 게 지금 터빈 기술인데 모든 산업혁명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의 여건과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어느 하나의 기술만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는 생각은 외국하고 달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테슬라 같은 얘기도 많이 하는데 테슬라가 2003년에 설립한 이후에 10몇 년 동안 흑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 번. 올해는 적자 규모가 1조가 넘어갑니다. 과연 그런 기업이 한국에서 시작했으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난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답니다. 에어비앤비 미국은 시장이 크니까 가능하지. 한국에서 에어비앤비 가지고 창업했으면 그렇게 펀딩이 됐을까? 저는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한국 산업에 맞는 그런 업종을 잘 찾아야 되고 그게 수출이 많이 되는 업종을 찾게 되면서 그런 쪽에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토론자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토론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았고 지역 혁신 체제, 특히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원 체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있었고 인력 교육 훈련 체제, 금융 지원 체제, 또 우리나라에서 적합한 그 업종 산업 생태계는 뭘까 이런 고민들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경쟁력을 결정해주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모든 주제를 다룰 수는 없고요. 앞으로 우리 포럼이 점차 시간을 갖고 발전해 나가면서 중요한 주제들을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골라갖고 우리 현실도 진단하고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하고 그러면서 같이 국가와 기업이 발전하는데 같이 기여를 해나갔습니다.